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된 지금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안정성.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유연성.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이 두 가치 사이의 딜레마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한테 정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해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일까요? 아니면 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민첩함일까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이 갖기가 참 어렵거든요. 바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인 덴마크와 한국이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한 나라는 어떻게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다른 한 나라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을까?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분명 우리가 찾고 있는 해법의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딜레마의 본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유연성이냐, 안정성이냐? 사실 이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가 딱 그거죠. 경제 상황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업이 사람을, 그러니까 인력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재배치해서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유연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을 좀 조절하거나 다른 부서로 보내는 이런 내부적인 유연성도 있죠. 근데 늘 가장 논란이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건 뭐니 해도 맨 위에 있는 외부적 수량 유연성.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고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정성과의 충돌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낸 나라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덴마크는 대체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까요? 덴마크 해법의 비밀, 바로 이 황금 삼각 모델이 있습니다. 세 개의 다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받쳐주는 구조인데요. 첫째, 기업에게는 유연성을 줍니다. 해고가 꽤 자유롭다는 뜻이죠. 둘째, 그 대신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안정성을 보장해요. 엄청나게 관대한 실업급여로 소득 걱정을 덜어주죠. 그리고 이 둘을 잇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다리, 바로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통해서 다시 일터로 복귀하도록 강하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덴마크 모델도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덴마크에는 저 활성화라는 세 번째 다리가 없었어요. 그냥 실업자에게 돈만 주는 말 그대로 수동적인 복지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1994년 덴마크가 대개혁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 진짜 안정이라는 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활성화에 있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덴마크의 황금 삼각 모델과는 정말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표 그대로입니다. 분절된 시장.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이 있는 것 같아요. 성 안의 핵심 근로자,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들은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에 성 밖의 주변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늘 불안한 고용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이 둘 사이의 격차, 이 거대한 벽이 바로 지금 한국 노동시장이 마주한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그럼 이 견고한 성벽, 이 경직성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이 호봉제가 꼽힙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죠. 이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이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가로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노동시장의 딱딱함은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거대한 위기와도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0.72,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죠. 특히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잠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저 견고한 성벽 안에 핵심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일과 가정 사이에서 너무나도 힘든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혁에서 가장 논쟁이 뜨거운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 그래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적은 돈과 제일 많은 돈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한액이 상한액의 무려 97%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 월급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좀 기형적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표를 보시면 5년 안에 실업급여를 자꾸 반복해서 받으면 그 횟수에 따라서 급여를 최대 50%까지 깎겠다는 내용이에요.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냥 돈만 받아가지 말고 어떻게든 빨리 다시 일자리를 찾아라 이겁니다. 이 개혁안에 대해서 경영계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더 높아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더 이득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시각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꾸 실업 상태에 놓이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애초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고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만 가득한 이 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급여를 깎는 건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피해자 비난하기일 뿐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덴마크와 한국, 이렇게나 다른 두 나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대타협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진정한 한국형 유연 안정성 모델로 가려면 이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저 거대한 벽부터 허물어야 하고요. 낡은 호봉제는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가 그랬던 것처럼 실업급여에 양질의 직업훈련이라는 활성화의 날개를 달아줘야죠. 핵심은 이거예요. 특정 일자리를 지키는 경직된 보호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 바로 근로자 그 자체를 지켜주는 유연한 시스템으로의 대전환.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덴마크와 한국, 두 나라의 길고 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켜줄 진짜 사회 안전망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